제가 강의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주 천천히 뭘 보여주죠. 제일 처음에는 고치는 거, 병 고치는 거 보여주죠. 그 다음 또 뭐 보여줬지? 수명 연장은 요새 보여주는 거야. 수명 연장은 지난주부터 보여주죠. 그 전에 여러 가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줬죠. 제일 처음에 보여준 게 뭐예요? 건강 테스트 하는 거 보여줬죠. 오링 보여줬죠. 어디가 아픈지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주는 거 처음에 보여주죠. 사실은 그걸 안 하고 내가 마음으로 낫다고 해버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나버리죠. 그런데 수십억을 순식간에 낫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그런 말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고쳐줬을까? 그게 처음 단계, 어린애를 처음부터 영어를 가르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외국어 대학을 나온 사람은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오리지널 영어를 배우기가 어려워. 그래서 자꾸 영어가 좀 겉돌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찍혀. 근데 한국에서 영문과를 안 다닌 대학 나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은 미국에 가면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영어를 해요. 막 틀린 걸 막 반복하고 손짓 발짓하고 이러다가 더 나중에는 미국 사람에 가까운 영어를 해버려. 예, 영어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영어를 해본 습관이 있는 사람은 영어를 잘할까 못할까? 자기 한국의 영어 발음이 굳어버려. 그러니까 미국 가서도 영국식 발음만 해. 그런데 한국에서 영어를 전공하는 같은 나이 또래는 미국 가서 막 손짓 발짓 하면서 미국 사람하고 막 생활 영어를 하다가 미국 발음이 더 정확해져 버려. 알겠습니까? 이게 이상한 현상이죠. 영어를 열심히 한국에서 했는데 미국 가면은 영어 못하는 사람이 미국 가서 영어 배운 사람보다 발음이 왜 나쁘냐? 괜찮은 사람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고착이 됐다고 그래.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습관 알죠? 습관. 이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한국에서 영어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발음이 나오는데 미국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알겠죠? 근데 요새는 녹음기가 많아가지고 한국에서 열심히 하면 미국 가서도 토익 시험을 자꾸 치기 때문에 영어를 해. 근데 옛날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외국대학교 영문과 나온 사람 미국 가면 영어를 잘 못해. 그래가지고 학교 영어 선생으로 부임했는데 우리나라 영어 선생으로 예대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영어 담임으로 들어갔는데 교장 선생님 방에 외국 사람이 왔어요.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교장 선생이 누굴 부르겠어? 고등학교 영어 선생을 불렀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 영어 선생이 아무리 말을 해도 미국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이해가죠? 요새는 안 그래. 요새는 토익이 있고 녹음기가 있고 이래가지고 원어 발음을 배우죠? 그래서 요새는 괜찮은데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어린애가 미국 가서 영어 하면 더 잘하잖아. 그래서 이게 습관이라는 거는 이 섭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이 섭이 뭡니까? 익힐 섭자. 익혀버리면은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오링 테스트를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강, 음식, 질병 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칼라, 또 오링 테스트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수명. 자기 나이에 이게 다 떨어지는 그게 수명이 다야. 그럼 누가 나오면은 60까지 사는 사람은 60 딱 지나면 이게 떨어져. 맞죠? 그러니까 1년 있다가 죽는 사람들이 요새 많아. 내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걸 가르쳐 주죠?
지난주부터 이걸 강의했어. 왜 안 하냐? 앞으로 단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수백 가지가 있는데 아주 천천히 알려줘. 내가 참을성이 대단하죠? 옛날에요. 아니 내가 여기가 1000명이 넘어서면은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때는 좀 게으름을 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으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또 여러분들도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치료하다가 시간 다 에너지 주다가. 그래서 에너지는 자 지금 여러분 덥죠? 내가 추운 에너지를 줄게요. 다 추워버려라. 알겠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몸이 강의 듣는 동안에 건강해져 버려라. 또 강의 듣는 시간에 재물에 대한 운세가 극에 달하도록 해라. 강의 듣는 시간에 자식들이 다 잘되게 돼버려라. 그러니까 용에 그대로 돼버린 거야. 강의 듣는 시간에 집에 도둑 못 들어오게 해버려라. 아니 명령이 내 입에서 나가면 권능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말에는 권능이 있나? 없어요. 지구가 생긴 이래 권능이 있는 말을 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 이 허공에도 내가 명령하면 들어 안 들어? 이 허판도 내가 말하면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이 허공과 이 허판은 지능이 100억, 인간의 뇌는 지능이 얼마? 100. 그러니까 이 100은 어디서 나왔냐? 이 지능의 100은 색수상행식에서 나왔죠? 색수상행식은 물질, 감각, 인식, 반응, 정보. 이것이 흑판을 딱 봤다. 그러면 이거 어린애들은 사탕인 줄 알아.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봤어 안 봤어?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아 이거는 사탕이 아니야. 허경영이가 쓰던 백목인가 봐 이거. 알죠? 애기들은 이거 주면 뭔지 알아. 사탕인 줄 알고 이거 까서 먹으려고 그래.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안 본 사람은 몰라. 나도 이거 처음 봤어 이거 흑판 만들고 나서 나는 이게 뭔가 해서 그 사람들이 펜이래. 근데 펜인 줄 알았지. 그죠? 이것은 물질을 보고 감각을 느끼고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물질 감각의 인식을 해야 돼. 아 이거는 흑판이구나. 이거는 펜이구나. 이거는 흑판이구나. 인식, 행, 반응, 정보. 그죠? 이걸 보고 인간은 몇 가지 행동이 나와요? 요걸 보고 행동이, 저걸 보고 행동이 8개가 나와. 맞죠? 맞죠? 그리고 이게 행동이 이렇게 8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말하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행동하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하게 있는 이 8가지가 색수상행식 이 오온에어에서 나와. 오온. 이 오온에어에서 8가지가 나오는데 이 8가지는 또 이거는 이 8가지의 8행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8, 또 이 8가지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8심에서 나와요. 8심. 8심은 내가 뭔지 이야기 해줬죠? 해줬죠? 내가 여러분들 보고 실망하는 게 있어. 뭐냐면은 내가 딱 보면은요 죽었던 낭군이 온 것처럼 반가워해야 돼. 근데 나는 누구를 봐도 죽었던 애인이 살아온 것처럼 반가워해요. 그래 안 그래?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복을 짓는 첫 번째야. 첫 번째. 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을 못 짓는 거야. 돈이 아무리 많아. 그러니까 팔심은 첫째가 뭐죠? 팔심의 첫째가 경행지심이죠. 그죠? 모든 사람을 볼 때 경사가 있고 행복한 사람처럼 보여야 돼. 아주 그냥 내가 누구를 만나도 굉장히 기뻐해요. 그런 거 맞죠? 네. 내가 난 신인이니까 하고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거 봤어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없어. 항상 여러분과 높이를 똑같이 해. 어떤 때는 내가 더 개구장이야. 내가요 천방지축 애기 같은 데가 있어. 오히려 여러분이 듬직하고 나는 애기 같아. 그러니까 경행지심, 엄청나게 자기 딸이 첫 번째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갔다 왔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딸이 얼마나 반갑고서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아빠가 그 딸이 궁금한 거야. 직장 가서 어떻게 첫 번째 직장을 지냈나. 그러면 그 딸이 오면은 아빠가 얼마나 반갑고서. 아니면 딸이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 졸업한다. 그 내가 연세대학교 졸업 직장에 가서 2,400명을 찍어서 하루 종일 모델이 돼가지고 찍는데 그 아버지들이 그 딸 연세대학교 졸업하는데 와서 사진 찍어 안 찍어? 찍죠? 그때 아버지들 모습이 굉장히 반가워 보여. 엄마는 약간 뭘 살펴요. 이렇게 주변 정세를. 그런데 아빠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졸업 딱 끝나고 나면 나가서 아버지는 딸한테 기마이 쓰는 거지. 밥도 사고 그러겠죠? 그럴 때 아버지 표정. 알겠죠? 죽었던 딸이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반가운 거야. 그런 모습의 아버지들을 그 자리에서 엄청 봤어. 나는 그냥 사진만 찍어주는 것 같아도 그 아빠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보는 거야. 야, 참 이렇게 아버지와 딸들은 이렇게 사이가 좋구나. 또 엄마는 또 아들 보고 싱글벙글 이래 졸업식장에서 그렇게. 남자 여자는요 염색체가 게놈이 23개죠? 23개의 게놈에서 23개의 게놈에서 23쌍의 게놈이야. 그러면 23쌍의 게놈을 인간이 최초로 알아낸 게 언제지? 2005년이야. 4만 개를 알아냈어. 게놈 지도가 완성됐어. 2005년에 인간들이 게놈 지도를 1965년에 최초로 아메바의 게놈 지도를 만들어냈는데 그 게놈 지도를 만든 이후에 2005년에 인간들이 최초로 인간 세포, 알겠죠? 이 인간의 23쌍, 우리 하나의 세포 안에 23쌍의 게놈이 있었어요. 이 게놈의 전체를 분해했더니 4만 개죠. 이 4만 개의 DNA를 전부 알아냈어. 맞죠? 그러면 이 23쌍이 남녀가 22개는 동일해. 똑같아.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23개 중에 한 쌍만, 22쌍은 똑같고 한 쌍만 다른데 이게 뭐죠? 한 쌍만 다른 게 뭐죠? 22개는 남자 게놈이나 여자 게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한 쌍만 다른데 한 쌍이 뭘까? 아는 사람? 맞아요. 남자냐 여자냐 성에 대한 염색체야. 성에 대해서 구분 짓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23개 염색체 중에 22개는 남녀가 똑같은데 하나만 여자는 XX인데 남자는 XY야. 요거 한 쌍이 달라. 나머지 전부 쌍이 같아. 남자 여자가 전부 같아요. 다 같은데 요 남녀 성별을 짓는 거 요것만
남자와 여자가 하나는 Y야. 남자가 Y야. 그래서 남자가 요 다리가 하나가 없는 절름발이야. 그래서 남자는 부족한 걸 느끼고 언제나 23개가 완벽하게 다리가 돼 있는 여자보다는 한 개가 모자라니까 다리 하나가 모자라는 거야. 22개는 다리가 다 있는데 하나 다리가 없으니까 여자한테 끌려가게 돼 있어. 남자가 여자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요걸 XX로 해버렸으면 동성연애가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남자는 언제나 여자 문제가 따라다녀.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돈 문제라든지 생활 안정 문제라든지 이런 거지만 남자가 여자가 필요한 거는 안정이 돼 있고 마누라가 10명 있어도 11번째를 찾아다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여자는 가부가 되면은 남자를 찾을 수 있지만 남자는 마누라가 잘 있고 이쁘고 이래도 또 여자를 찾아다녀야 돼. 왜? 이게 하나 없으니까 다리가. 그러니까 남자가 점잖게 생겼다고 여자 문제가 없다? 택도 없는 말씀. 그래 안 그래요? 뭐 성직자라고 여자 문제 없다? 안 그래. 맞아요. 신인도 마찬가지야. 신인도 남자 맞아 안 맞아? 남자죠? 여자로 올 걸 그랬나? 내가 올라가서 내일 여자로 나타나면 여자들 여러분 기절할 거야. 그것도 보여줄지도 몰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인내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여줘. 서서히. 그래가 이제 1000명이 넘으니까 이제 게으름 피울 때가 왔구나. 이러고 이제는 말이나 마음으로 고치죠? 말이나 마음으로 고쳐요. 그리고 오링 테스트도 내가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오링을 해보면 허경영이 했을 때 안 떨어지는 거 이제 맞죠? 처음에는 저 사람이 쇼를 하나 왜 지 이름 될 때만 안 떨어져.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하잖아. 이제 오링을 완전히 가르쳤어.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오링을 할 필요가 있나 없나? 여러분이 이제 오링 할 줄 알아. 손톱과 손톱이 붙는다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손톱과 손톱이 붙는다는 거. 그 다음에 떼봐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겠죠? 허경영 하고 나서 네가 한번 떼봐라. 허경영. 그럼 그 다음부터 입 다물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옆 사람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자, 전부 다 옆 사람을 마주보고 손을 들어요. 자,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딱 따라서 하세요. 이제 허경영이가 했다 이러면 안 돼. 여러분이 했어. 하늘궁, 하늘궁. 어때요? 안 떨어지는 사람 손 들어봐. 다 안 떨어지죠? 그런데 백악관 그려보세요. 자, 다 떨어지죠? 안 떨어지는 사람 없죠? 그러면 이게 속이는 건가? 하늘궁만 지구에서 안 떨어져요. 어떤 집도 떨어져. 그죠? 로마 교황청 하세요. 수도 다 떨어지죠? 이 무슨 말이냐면 백악관 다 됐습니까? 백악관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 이제 한 번 더 해보세요. 백궁명패.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자, 그러면은 사찰위패.
자, 다 떨어지죠? 왜 이럴까? 이거 허경영이가 속였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허경영이가 속이나 보다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돼. 여러분이 해보면 백곡명패는 무조건 등록하면은 기록이 올라가 버리는구나. 그 세계가 있구나. 허경영이는 무조건 나이를 바꿔버리는구나. 지금 여러분 여기 저 젊은 친구 이래놓은 젊은 몇 번 왔어요? 처음 나왔어요. 이 친구가 처음 나왔대. 어디서 봤지? 청주요. 청주? 예. 아유 잘생겼어. 어떻게 유튜브 보고 왔나? 네. 유튜브? 네. 몇 편이나 봤나? 아직 많이 못 봤어요. 몇 편 정도? 10몇 편. 10몇 편. 그러니까 이 친구가 10몇 편을 본 거는 사실인 것 같아. 왜냐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같이 누구하고 왔나? 부모님하고 왔어요. 부모님하고 왔어. 네. 부모님 어디 계시나? 저 뒤에 계시네. 그래요. 부모님이 저기 계시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부모 따라서 여기 온 거야. 근데 허경영이가 누군지를 자세히 알겠는가? 좀 알아요? 엄마가 이야기하던가? 제가 예전부터 찾아봤어요. 옛날부터 찾아봤어. 그러면은 내가 방금 에너지 한 걸 한번 보여줄게. 이 친구가 몇 살까지 사는가 내가 보여줄게요. 이 친구가 참 잘 나왔어. 이렇게 내한테 컨택이 됐다는 것도 복이 있는 거야. 내 얼굴 처음 봤지. 네? 그리고 친구가 아주 복 있게 생겼어. 누가 나한지 몰라도 아주 잘 나왔어. 아유, 그래. 자, 한번 봅시다. 오링을 해봐. 이 친구 나이가 대충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참고로 드릴게. 지금 몇 살이지? 30대는 앞으로 수명이 160살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수명 곡선이 옛날에는 수명이 1000살이었죠? 1000살에서 수명이 이렇게 하강해요. 이렇게 하강해가지고 수명이 60까지 내려왔어요. 그래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수직 상승해요. 그러니까 지금 50대는 140, 지금 60대는 130, 지금 이 사람들 40대는 150, 수명이 이렇게 급상승합니다. 근데 의사들이나 인간들은 아직 그걸 잘 몰라. 이렇게 수명이 급상승할 걸 몰라요. 그럼 이 친구가 120까지 살면은 일찍 죽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국민배당금 없으면 되나? 여러분 지금 노인들 120까지 사는 사람이 줄줄이 나와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배당금 없으면 한 50년 거지 생활을 해야 돼요. 아들이 먼저 죽어버리면 아들이 먼저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딸 하나 있는 거 그냥 갚아버리고 혼자 되어가지고 대책이 없어.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돼. 알겠죠? 자, 몇 살까지 사나 봅시다. 마이크 있지? 마이크 되나? 자, 40이죠? 50. 이게 떨어지면은 수명이 끝난 거야. 왜 이리 올리나? 50, 60, 70. 보이죠? 이 친구는 단명 중에 단명이야. 그게 잘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는, 이거 보세요. 나는 언론에서 나를 나쁘게 보도하거나 어떤 검찰이 경찰이 나를 괴롭히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수명을 줄여버려요. 한 1년만 남겨놔버려.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아마.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냥 살다가 죽어버려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나는 책임이 없어요. 마음으로만. 마음으로.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자 치고
복 있는 자가 있을 수가 없어. 굉장히 조심해야 돼. 알겠죠? 누가 오늘도 여기 누가 왔다 갔어요. 나를 모함하느라고 왔다 갔는데 그런 사람의 앞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한동안은 나는 일체 탓질 안 해요. 무슨지 알죠? 그런데 하늘은, 이 허경영이가 하늘입니다. 허경영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나를 그런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라는 걸 퍼뜨리고 다니면 그 사람도 수명이 1년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들의 수명은 1년으로 제한이 돼요. 1년. 그래서 나를 법정에서 욕한 그 박근혜 비서는 5년을 있게 했어요. 왜? 당선되기 직전에 가야 서운할 거 아니야. 무슨 이해가죠?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놔야 돼. 신인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분에게 나이를 물어봤냐면 딱 보니까 갈 때가 다 됐어. 내가 불러 올린 거야. 왜? 늘려줘야 되니까. 이 친구가 내보고 나이 늘려달라고 오겠어요? 안 옵니다. 왜? 젊으니까.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나 자, 한시간이 머리가 안 돼요? 뭐? 안 되고 해도 돼요? 안 돼도 되지. 자, 40이죠? 50 보세요. 70. 50은 괜찮죠? 네. 60 보세요. 떨어지죠? 그럼 몇 살에 가는가 보려면 50 하나 힘줘요. 안 떨어지죠? 52 53 54 54살에 죽잖아요. 이 사람은 54살에 이제 가는 거야. 지금 몇 살이지? 30살. 그러면 많이 안 남았나?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젊은이에게 수명을 몇 살까지 해주면 되겠어? 120은 해줘야 돼. 120. 이 친구 나이 때는 150이 정상인데 120까지 해줄까? 네. 먼저 150 했다가 120으로 줄여버리자고. 자, 수명이 150이 되라. 이거는 내가 마음속으로 해도 돼요. 그럼 이 사람 수명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자, 60 떨어집니까? 70 80 90 자, 100 110 120 힘을 실어주세요. 130 140 150 150 하나. 그죠? 그러면 150이면 내가 갑자기 이 수명을 너무 많이 줬으니까 20년만 빼자고. 그럼 내가 마음속으로 20년을 빼버릴게. 됐다. 그러면 벌써 봐요. 130 갔죠? 131 힘이 없죠? 자, 다시 보여줘요. 130 안 떨어지죠? 131 힘 줄 거 있나? 다시 해봐요. 131 이거 새끼손으로 눈 감고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려. 힘 없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130까지 넣어놨어. 알겠죠? 그러니까 20년만 뺐어. 150에서 20년만 뺐다. 그러니까 나이가 130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나이를 빼고 올리면 그 뺀 시간에 돌아가. 그러니까 내한테 안 남았더라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나는 사람을 보면 그 나이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나오라고 했던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전부 130, 140이야. 이 사람만 나이가 60이 안 되는 거야. 50전에 돌아가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억울하지 않나? 억울하지. 너무 착하게 생겼죠? 아주 착하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 젊은이는 그렇게 해서 됐는데 이 친구가 왜 일찍 가게 된지 원인을 모르겠죠? 내가 알려줄게요. 자, 지금 이 친구는 나를 만나기 오늘 이전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이 친구는 돌아가 버렸어요. 그럼 이 친구는 지금
나이도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야. 자, 이 친구가 허경영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그러면 이 친구를 지금 30몇 살? 30살. 이 친구를 20살로 돌려보내 볼게요. 20살로 돌아가라. 자, 손 여기 한번 대봐요. 자, 힘줘요. 잘 보세요. 힘 있나요? 없습니다. 다시 힘 주세요. 힘 좀 세게 줘봐요. 힘 있나요? 없어요. 없죠? 이 친구는 저기 앉아 있는데 이 친구의 간이 이만하게 내 눈앞에 탁 보여요. 알겠죠? 그러면 간이 안 좋은 거야. 안 좋다 이 말이야. 20대 때도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10살 때로 돌아가라. 10살 때 간을 보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찍으세요. 간을. 10살 때 간입니다. 10살 때도 간이 안 좋죠? 그러면 7살 때로 돌아가 봐라. 힘줘요. 7살 때는 안 떨어지죠? 그러면 이 친구는 7살에서 10살 사이에 간이 나빠진 거예요. 8살로 돌아가라. 안 떨어져요. 9살로 돌아가라. 안 떨어져요. 10살로 돌아가라. 10살 때 간이 나빠진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전생, 내생, 과거로 마음대로 데리고 가. 그래, 그 당시 위장이 안 좋았는지, 어디가 안 좋은지 다 알아낼 수가 있어. 스캔을 하죠. 처음 보죠? 여러분, 그래도 공식적으로 보는 건 처음이죠? 이렇게 사람을 그 나이에, 이 사람이 언제 위장병이 걸렸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체크해보면. 그러니까 이 친구 간에 안 좋은 건 몇 살 때였지? 10살 때. 10살 때로 돌아갔죠? 그럼 10살 이후에는 계속 간이 안 좋은 거야. 25살로 돌아가라. 간에 대야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10살 이후에는 똑같아. 1살로 돌아가라. 안 떨어지죠. 굉장히 세죠. 1살 때 간이 나빠지지 않았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타임머신을 타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의 시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 이걸 여러분은 불가능한 일이야. 인간들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오늘 허경영 씨 만나가지고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왔다는 게 엄청난 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학생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건 엄마 때문도 아니고 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이 학생의 전생 때문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나를 만나게끔 예정되어 있었어. 만약에 이 학생이 저 의자에 와서 나를 만나기로 된 이것을 100년 전의 영상을 틀어봐도 나와. 내가 방금 이 친구의 7살 때로 돌아가듯이 100년 전의 영상을 틀어봐도 이 학생이 2017년에 19년에 여기서 나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가 녹화가 돼 있어 이미.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는 건 우연일까 아닐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야. 알겠습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서 여기 왔고 이 친구는 나에 의해서 수명을 얻어서 가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인도네시아 바다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는데 북경에는 태풍이 와. 그것 때문에 태풍으로 바뀌겠죠? 거기서 바람이 살짝 일어난 게 그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태풍이 되는 거야. 맞죠? 그래 그 태풍에 200명이 죽어. 나비 하나가 날개짓 한 것 때문에 200명이 그 태풍에 의해서 죽는다니까. 저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사람이 모닥불을 하나 피웠는데 그 연기가 올라가가지고 위에 기류를 변화시킨 거야. 기류를 변화시켰는데 소나기가 형성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돼가지고 또 수백 명이 죽을 수가 있어요. 수십 명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닥불 하나 피운 그 인연으로 어마어마한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굴뚝에서 매연이 막 펑펑 올라가는 걸 회사 사장이 눈 감고 야 밤중에 태워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 진 죄는 말도 못해. 그래서 런던 스모그는 하루 저녁에 하루 만에 그냥 몇천 명이 5천 명이 죽었어.
그렇죠? 하루 만에 죽지는 않았지만 그 기간에 그렇게 많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그때부터 환경 문제가 나온 거야. 야, 아니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기압골 때문에 못 나가가지고 쫙 깔렸는데 사람이 막 죽어나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소한 행동 하나가 오늘 나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이 친구가 전생에 사소한 행동 하나를 잘해가지고 나를 보게 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88가지 마음에서 두 번째 이거예요. 잘 기억해놔요. 난조지심, 그죠? 백천만금 난조할 때 불교에서, 그죠? 백천, 허경영을 한번 만나는 건, 실제 허경영을 한번 만나는 건 백천만금, 알겠죠? 백천만금 난조. 에? 에? 백천만금 난조라고 불교 연불에 나오죠? 백천만금 난조 악연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계법장지는 오마라는 말하다 쭉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백천만급 난조우, 이 난조, 사람을 한번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백천만급, 1급을 6억 년으로 보는데 백천만급이니까 얼마야? 그렇게 긴 세월에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부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백천만급 동안 살아와서 같이. 왜? 줄 게 제일 많은 사람과 받을 게 제일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게 부부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빚이 제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빚쟁이끼리 만나는 게 부부야. 그러니까 이거를 백천만급 동안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해도 빚 정리가 안 돼. 그럼 또 다음에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빚 정리가 안 되는데도 계속 빚 정리 때문에 만나는데 빚을 갚을 생각 안 하고 빚을 계속 늘리고 있는 거야. 서로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걸 빚을 갚아야 떨어지게 되는데 빚을 늘리니까 그 집안에 태어나는 거야. 맞아? 옛날에 유럽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을 자꾸 찾아요. 그래, 아버지가, 야, 너 왜 그 어떤 사람을 그렇게 찾냐? 그러니까, 아빠, 내가 전생에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애가, 그러니까, 아니, 아빠가, 야, 임마, 네가 전생에 돈을 받을 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냐? 이거 있대요. 그래가 자꾸 어디로 가재. 그래가 아버지가 태워가 갔더니, 그 동네 가더니 걔가 훤해, 그 지역을. 그 자기 집에서 50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 그 동네 가더니, 어머, 아빠, 이게 내가 살던 집이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네가 그 집에 살았냐? 아, 그래, 아빠. 근데 저 집 아저씨한테 내가 돈을 받을 게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 그게 얼마야? 이거 돈 액수가 정확해요. 그래, 그 집에 가서 당신 말이야, 옛날에 전생에 아모개한테 돈 줄 거 있냐니까. 이때. 그 애는 죽었는데 그 사람은 얘가 그 사람이요. 아니, 차용증은 없어도 세밀히 아는 거야. 아니, 그 죽은 사람 얘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얘가 그 사람까지 알아냈지. 금액까지 정확하지. 그 사람이 갚아줬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전생을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꼭 전생에 의해서 현생으로 온다는 거, 이건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달라일라마는 전생에 달라일라마가 아니면 다음 생에 달라일라마 될 수 있나? 안 돼. 자기 달라일라마가 쓰던 비품을 쫙 갖다 놓고 90%를 알아맞혀야 돼. 꼬마들이, 그것도 꼬마들이야. 4살 미만의 꼬마들을 딱 갖다 놓고 달라일라마의 물건을, 네가 쓰던 물건을 찾아라 그래. 그러고서 지가 쓰던 물건을 거의 다 찾아내야 그게 달라일라마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달라일라마가 그걸 99% 찾아낸 사람이야. 여러 물건을 섞어놨는데 지가 쓰던 것만 찍어내는 거야. 그래, 그 사람을
달라이라마로 인정했어.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낸 달라이라마는 가짜야. 가짜를 만들어낸 거고 실제 미국에 있는 달라이라마는 찾아냈잖아.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죽으면 그 동네에서 또 태어나. 그러니까 그 애가 4살쯤 되면은 다 알아요. 그래서 어린애가 갑자기 나이도 어린애가 비행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비행기를 기가 막히게 그려. 그런 전생이 있어 없어? 야, 이게 뭐냐 이거. 엄마 이거는 비행기야. 딱 그래. 기가 막히는 거야. 그럼 야, 너 비행기를 언제 봤냐? 이 전생이 있는 거야 얘가. 전생에 비행기를 본 기억이 나는 거지. 그런데 비행기를 한 번 안 본 애는 그럴 수 있나 없나? 못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가 전생에 생명의 복은 못 얻었는데 신인을 만날 복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래 오늘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 봐요. 30살로 돌아가라. 그럼 지금 이 친구 30살이 됐어 몸이. 그럼 난 아직 안 고쳤어요. 그러니까 간에 대보세요. 힘 있나요? 없습니다. 제로야 제로. 힘 좀 세게 줘보세요. 이게 뭐요? 아무 힘 없죠? 네. 그런데 고쳐져라. 대보세요. 이거 뗄 수 있나? 그러면 내가 고쳐져라고 말을 하나? 말을 안 해도 되죠? 네.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고쳐졌죠? 그죠? 네. 다시 원위치 되라. 힘 있어요? 없습니다. 다시 고쳐져라. 떨어져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손 내려보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안 했어?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나 안 하나 병을 고치는 건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천사를 넣어주는 것도 똑같아요. 천사가 다 들어가라. 다 들어가 버렸어. 알겠죠? 그러면 얼굴색이 좋아져 버려. 천사 힘이 다 들어갔고 병 다 고쳐졌어.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하고 천사 들어가고 달라요. 그럼 이제 천사 들어가라. 병 고쳐져라. 병 다 원위치 돼버리고 천사 원위치 돼버려라. 돼봐야지. 아무것도 없죠? 아무 힘 없어요. 천사 다 나가버렸어. 그죠? 다시 들어가라. 그죠? 아저씨가 이 사람하고 사이에 아저씨가 뭐로 그렇게 바꿨느냐? 공간 권력을 가지고 있어. 공간에 이 모든 것이 내가 말을 하면은 120억 년까지 갔다가 120억 광년을 돌아와 240억 광년을 내 말이 가서 백공에 가서 이 친구 생명 기록부를 수정하고 그게 지시가 내려오는 게 0초야. 0초. 240억 년이 걸릴걸 0초 만에 수직을. 재밌잖아요? 정확하게 0초 걸려요. 0초 만에 내 명령이 백공에 가가지고 백공에 컴퓨터 정확하게 생명 컴퓨터실에서 수정되어가 그게 여기까지 전파로 내려와서 이 몸이 바뀌는 게 0초야.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간, 내가 이 공간에 허경영이가 에너지를 넣었다 이렇게 할 때는 이 친구 손 안 떨어지지. 그런데 이 공간에 부처님의 에너지를 넣었다 그래봐요. 해보세요. 이 공간에 부처님의 에너지를 넣었다 그래봐요. 따라 해보라니까. 이 공간에 따라 해야지. 이 공간에 부처님의 에너지를 넣었다. 부처님의 에너지를 넣었다. 힘 주세요. 힘이 있나요? 없습니다. 힘 하나도 없죠? 허경영의 에너지를 넣었다 해봐요. 허경영의 에너지를 넣었다. 안 떨어지죠? 예수님의 에너지를 넣었다. 예수님의 에너지를 넣었다. 제로죠? 네.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에너지를 넣었다 그래. 본인 이름으로. 최고권의 에너지를 넣었다.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가 있어? 이 공간이 따라줍니까? 가짜야. 오직 허경영의 말만이 우주에는 통한다는 거. 어떤 신의 이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공허한 메아리 같고 이상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이것이 선진국의 박사들이 서서히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몰려올 때는 이제 여러분을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전 세계 연구진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면서 수명을 50년 연장해달라, 100년 연장해달라, 200억 주겠다, 내 재산 절반 주겠다, 이런 사람 재벌들이 올까 안 올까? 오겠죠? 아니,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사람이 빌 게이츠가 은밀하게 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는 줄 알아요? 전체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까 300년만 연장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내가 해주는 거야. 지금 세계에서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몇 살이죠? 어느 나라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IQ 100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242살. 사는 곳은 중국. 그 사람이 태어난 건 청나라 때 살던 사람인데 지금 중국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못 봤어요? 유튜브에서 못 봐서? 실제 살아 있습니다. 청나라 때 왕실하고 연관이 있던 사람이 지금 살아 있어요. 240이 넘었다니까? 그 세계에서 지금 나이 제일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빌 게이츠가 찾아온다면 300년을 얼마에 팔까? 재밌죠? 그러니까 나는 돈 벌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생명만 그냥 길게 해주면 대한민국은 부자가 돼버려. 원가 들어갑니까? 원가 10원도 안 들어가. 하늘의 생명책을 땅에 와서 가지고 뒤지기는 자가 허경영 신인이야. 알겠죠? 근데 내가 하나 힌트 주는데 제일 주의해야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 생명이 줄어들어요. 야, 허경영 신인님 저 요새 그 얼굴이 비쩍 말랐더라. 이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여자들이 많아서 바람을 피워서 안 그렇겠냐? 요렇게 말을 하는 자 생명이 1년밖에 안 남아요. 내가 지금 그렇게 선언해 버렸잖아. 그러면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그 사람 생명이 싹 없어져 버려요. 1년밖에 안 남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야, 허경영 신인님 그 오늘 강의 재밌다는 거야. 야, 너 말끝마다 신인이냐 임마. 그냥 총재면 총재지. 뭐 우리보다 공부 좀 잘하는 거 뭐 좀 안다는 거 보이지. 그게 무슨 신이냐. 요렇게 말하는 사람 수명은 6개월밖에 안 남아요. 모든 내 안 보는 데서 하는 행동이 백궁에는 올라가면 다 있어. 절대 주의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 나를 신인이라 불러야 되는데 총재라고 한다거나 뭐 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판한다거나 야, 니 좀 적당히 해라. 그냥 총재라고 부르지. 뭘 그 신이라고. 그 사람이 무슨 신인이냐. 실력이 좀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굉장히 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죄를 짓는 거는 행동으로 짓는 거는 1%, 말로 짓는 거는 10%, 마음으로 짓는 거는 90%, 89%죠? 그러니까 거의 90%가 마음으로 짓는데 마음을 잘못 쓰면 생명이 달아나 버려요. 알겠죠? 그런 사람이 내한테 와서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연장해 줄까? 내가 알아요 벌써. 저 사람은 나를 호구로 보고 있다. 저 사람은 허경영이 한 모인 사람한테 가서 자기 마누라감 구하러 왔지 허경영이 보러 좋아서 온 거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맞아 안 맞아? 어떤 사람은 거기 내 마누라감 찾으러 돌아간다. 허경영한테 간다. 아니면 신랑감 하나 찾으러 온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알겠죠? 그런 사람은 얼굴 표정이 경행지상이 아니야. 경행지상.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행복해하는 상이 아니야. 뭔가 하나 점심 굶은 사람 같은 표정. 알겠죠? 절대 나를 보는 순간에 내보다 더 얼굴이 밝아야 돼. 그 자는 나와는 감정이 없는 자고 내 뒤에서 내 흉을 안 보는 자야.
그래서 오늘 이후에 허경영이가 자꾸 인간인 줄 알고 홍보하는 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내가 경고합니다. 아까도 어떤 무리가 여와서 허경영을 팔아먹으려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 현혹되면 안 되고 그들과 교류, 내통 이런 자는 수명이 1년 미만이 될지어다. 자, 세 번째 자비지심 알겠죠? 뭔지? 네. 남을 이제 들어가도 되겠네. 자, 수명을 130살로 해줬으니까 130살로 한다. 자, 130 안 떨어지죠? 130 하나. 네? 오늘 땡 잡았다. 오늘 땡 잡았어. 저렇게 젊은이가 50대에 죽는 사람은 내가 드물게 봐요. 그래서 내가 나오라고 한 거야. 그 많은 사람 중에 저 젊은이를 그냥 나오라고 한 게 아니야. 수명을 늘려주느라고. 알겠죠? 여러분들 자녀 중에 아주 명줄이 짧은 사람 사주에 있으면 데리고 와. 내가 돈 안 받고 해줘. 자비지심도 있겠죠? 자비지심? 에? 자비지심은 뭔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효도지심 알겠죠? 8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8가지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기뻐하고 경행지심, 난조지심, 사람 한번 만날 때 귀하다고 생각해야 돼. 모든 사람을. 난조지심, 그 귀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남 흉보는 걸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되나 안 되나? 사람 한번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건 복을 지어야지. 거기에서 남의 흉이나 들이다 보고 시간을 허비하면은 죽어서 가보면은 생지옥이야. 알겠죠? 여러분들은 100% 백궁을 가는데 여기서 내 흉을 보면은 낙오자가 된다는 거. 언론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누구든 허경영을 가지고 시비 거는 자 용서하지 않아.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 번째가 잘 아는 척은지심 알죠? 남을 불쌍해 보는 거야. 남편이 막 소리를 질러. 그러면 남편을 아이고 저 양반 저거는 저 버릇을 평생 못 고치네 이러면 안 돼요. 아, 저 남편이 소리 지를 때가 건강한 때다. 다 늙어가지고 내가 수발 들고 늙어서 저 사람 병치료 하려면 얼마나 고생이야. 지금 그래도 과암질을 힘이라도 있을 때가 좋은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쌍히 생각해야 돼. 아, 그래 안 그래? 아, 우리 남편이 그래도 기가 아직 살아있구나. 맞죠? 그런데 말 한마디 못하고 여보 당신이 누구야?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거는 완전 보호자가 돼가지고 이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니야. 돈도 못 벌어와. 욕하고 소리 지를 때 돈 벌어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건강하다는 징조야. 알겠죠? 그런데 달라들어서 끝까지 말려야 될 거는 담배 먹는 거, 술 먹는 거. 그거는 끝까지 이단 엽차기를 하더라도 끊겨야 돼. 알겠죠? 그런 거는 불쌍히 생각하면 안 돼요. 나머지는 척은하게 바라봐라. 척은지심. 그 다음에 남자가 뭘 잘못하면은 수호지심. 그래 우리가 수호지심은 악을 멀리하는 마음이에요. 수호지심, 악을 멀리하는 마음, 수호지심.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남한테 양보 많이 하죠. 사양지심. 이 8가지 마음이에요. 사양지심.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이제 쓰는 게 있어요. 시비지심 알죠?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남을 대해야 돼. 시비지심. 그럼 마음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 항상 8개의 마음을 가지고 대문 밖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그날 복 짓고 오는 거야. 알겠죠? 아주 기쁘게 만나고 어렵게 만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비롭게 보고 나이 많은 사람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아, 이 나이 많은 사람, 이 내 부모가 아니다 이러면 안 돼. 아, 이거 저 사람의 자식은 저 어머니 아버지를 저렇게 쓸쓸하게 해놨을까? 그래서 내가 대신 효도해 주는 거지. 에? 아이고 할머니 이거 아이스케이크 하나 드세요. 그리고 어디 사세요? 친절하게. 그 괜히 말 한마디 하고 할머니 용기가 생겨. 참 남의 어머니라도 내 어머니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 점심 하셨어요? 안 했어요? 이리 오세요. 내가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의 자기 친어머니를 대하듯이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없어? 이거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는 효도지심. 아무리 노인네가 내 욕을 하면은 내가 자식이 된 기분으로 대해줘야 돼.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일이 없어져 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효도하는 마음이야. 그 다음에 불쌍히 생각한다. 악을 멀리하는 마음, 모든 걸 남한테 먼저 사용하는 마음, 그 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 시비지심. 이 8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경행지심.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쁘다.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 이게 얼마나 기뻐요. 정말 어떤 여자가 운전을 하다가 미국에서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가 뒤집어졌어.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안 나가는 거야 몸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도 그 풀 속에 차가 처박힌지 몰라. 그래 안 그래? 남편이 아무리 전화해도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버렸어. 이거는 문을 열고 나가는데 힘이 딸리고 유리도 고장 나버리고 차 안에 갇혔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멧돼지 소리가 나는데 멧돼지가 가까이 온 거야. 사람이 안에 있는 걸 멧돼지가 딱 봤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멧돼지가 오 하면서 팍 뛰어오니까 유리창이 탁 깨져버려. 그 멧돼지 대가리가 이만큼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뒤쪽으로 의자 뒤로 숨었는데 이 멧돼지가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대가리가 절반 정도 들어오는데 다리가 안 돌아와. 다리가 안 들어오는데 그때 이 여자가 인간의 고마움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 하나만 있었어도. 맞아, 맞아요. 사람 하나만 있었어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권총으로 그 멧돼지를 쐈을 거야. 사람은 일단 구해주지 않겠어요? 여자인데? 맞아, 맞아. 사람의 고마움은 이로 말로 할 수가 없어. 그 갇힌 여자가 자기 딸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사람의 고마움이 있나 없나?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난조 만난다는 게 쉽지만 여러분 이게 쉽게 만난 것 같죠? 그런 산속에서는 아무리 사람을 불러도 사람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 늑대 그 멧돼지한테 멧돼지 대가리가 점점 절반이 돌아가지고 얼굴이 눈앞에서 막 이러 오는데도 다리가 못 돌으니까 유리가 좁으니까 멧돼지가 못 돌아오고 거기서 침을 흘리면서 군침을 삼키고 있는 거야. 거기서 여자가 발발발 떨고 있다. 남자 하나만 나타나도 여자 하나만 나타나도 쏴버려. 살려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고마워 안 고마워? 다 고마운 거야. 그런데 허경영의 유튜브를 본 사람은 남을 해코지 안 해 절대. 알겠죠? 돈 보따리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 내가 왜 다음 생에 가서 저 돈 보따리 때문에 내가 빚쟁이 신세가 되겠냐. 안 해. 난 백군 갈 사람이야. 당신을 가져가. 이래버려.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난조지심이라는 건 사람이 많을 때 고마움을 안 느낄 수가 있으나 꼭 느껴야 돼, 안 느껴야 돼? 느껴야 되죠? 느껴야 되죠? 말만 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대답할 때 너무 고음이 들어가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해도 크게 안 들리는데 저 소리가 너무 세 소리 난다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 소리는 괜찮은데 소리 크게 하지 마. 느끼겠죠? 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주 특이해. 그래서 다른 사람 목소리는 싹 죽어버리고 여기 목소리는 들려요. 그러니까 조용해. 나는 그렇게 나는 듣기 좋은데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게 안 좋다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중들의 편을 들어야지. 그래. 아주 정신은 좋아요. 소리 지르고 그래야 되는데 목소리가 특이하니까 자중해야 돼. 자, 그래서 인간의 수명, 이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줄이죠? 늘리고 줄이죠? 그래서 하늘궁에 가면은 하늘궁에 허경영을 만나러 올 때 자동차를 타고 광주에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자주 오는데 출발할 때부터 하늘궁 도착할 때까지 하늘이 전체가 무지개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 무지개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거 보다가 하늘궁까지 도착해. 갈 때 마찬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거 본 사람이 지금 한 40명 정도 돼. 내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럼 왜 그럴까? 안 보이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한쪽에 가서는 허경영 비판하고, 하여튼 허경영 비판하는 소리를 듣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 안 보여.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계속 보이고, 하늘궁, 하늘에는 밤에 보면은 불꽃이 막 별들이 떨어져. 지붕 위로. 알겠죠? 잔잔한 별들이 노다지 쏟아져. 그리고 비행 접시가 수백 대가 나타나, 밤에. 밤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찍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죠? 불기둥이 올라가는 거는 봤나? 불기둥 내려오는 거 봤나? 본 사람이 손 들어봐요?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늘궁은 불기둥이 밤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또 내려오기도 하고. 알죠? 그래서 신비한 게 많은 곳이죠. 세계에서 지금 백궁 맹패 있는 데서 밤에 제일 많이 오는 게 비행 접시야. 그리고 거기 별들이 떨어져. 또 별들이 올라가. 그러니까 맹패실이 이상하죠. 그러면 나는 뭐 합니까? 우주를 움직이는 자가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하늘궁에서 나가고 있다는 거. 알겠죠? 내가 밤에 지구 시간으로 10분간 백궁을 갔다 와요. 10분간. 가는데 0초, 오는데 0초인데 백궁에서는 그게 어마어마한 시간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태양이면은, 지구면은 요게 사과 맞죠? 요게 사과야. 지구는 사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구하고 사과 크기는 엄청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은 큰 것이 작은 것이 큰 것 쪽으로 끌려가는 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맞아. 무게의 중심에 비례하는 거야. 중력이란 다른 말로 바꾸면 무게의 중심, 무게에 비례해. 무게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내 옆에 있는 잔잔한 먼지는 내 따라와. 맞아요. 작은 것은 큰 것을 따라가는 걸 중력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여러분은 여기서 이걸 떨어뜨리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죠? 이건 거짓말이야.
떨어지는 게 아니야.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어? 뭐라고? 중력. 즉 뉴턴이 뭘 발견해요? 작은 거는 큰 게 잡아 당기는구나. 작은 것을 지구가 당기는 거야. 예, 지구는 크니까. 그러니까 작은 물체는 큰 물체의 무게가 너무 이거는 작으니까 이 지구는 얼마나 무거워. 무거운 쪽으로 팍 가버려요. 이게 떨어지는 이 속도, 이거는 거리의 제곱, 거리의 반비례. 거리에 반비례 하는데 무게는 거리에 비례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이 팍 떨어지는 속도는 이 무게가 무게에 비례해요. 비례. 무게가 무거우면 빨리 떨어지고 무게가 가벼우면 천천히 떨어지고 그 무게에 비례하는데 거리는 무게에 반비례해. 거리가 가까워서 빨리 떨어지는 거야. 무슨지 알죠? 이 법칙은 뉴턴이 발견했어. 뉴턴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떨어지는 것은 있나 없나? 없어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당기는 거야. 당기는 거. 그런데 백공이 갑자기 지구 가까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 먹으려고 하면 철이 날아가 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 백목을 탁 놓으면은 이게 지구 쪽으로 확 달려가 버리고 우리는 전부 머리가 천장에 붙어 있어야 돼. 왜? 지구보다 큰 별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이해갑니까? 지구보다 큰 별이 와버리면 지구가 큰 별로 땡겨버려. 맞아요. 땡겨서 붙어버려. 지구보다 큰 별이 오면은. 그러니까 우리 밤중에 백궁 부근에 내가 있을 때하고 내가 백궁으로 올라갔을 때하고 달라져 버려. 내가 정확하게 백궁으로 가버린 시간에는 위에 비행기 없이 별들의 움직임이 기발하고 이상해요. 내 말 이해가죠? 중심이 달라졌으니까.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신인이 하늘 위에 있는 거하고 백궁으로 간 거와는 무게중심이 다르다 이 말이야. 내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는 거꾸로 떨어져 별들이. 막 이슬처럼 떨어지는 게 보여요 여러분이. 근데 내가 백궁에 갔을 때는 별들이 위로 불꽃이 막 올라가. 그거를 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궁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 상상할 수가 없는 기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이동하면 백궁이 이동한 거와 비슷한데 실제 백궁이 지구 옆에 가까이 와버리면은 지구는 백궁에 탈삭 붙어버려요. 붙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은 천장을 향해서 다 붙어버려요. 다 붙어버려. 알겠죠? 백궁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백궁이 지구 옆에 가까이 오면 모든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천장으로 다 올라가고 사람 머리가 전부 여기 붙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몸이 작기 때문에 100kg 미만이기 때문에 이 지구 무게가 크니까 우리가 지구에 서게 된 거야.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근데 저쪽이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리가 전부 거꾸로 돼가 여기 붙어서 걸어다녀. 우리 머리는 일로 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빌딩을 엘리베이터도 거꾸로 타고 다니고 전부 여러분이 거꾸로 지금 강의를 들어야 돼. 내가 여기 거꾸로 서가지고 머리가 일로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돼버려요. 저기 백궁이 가까이 오면은. 왜? 큰 별 옆에 작은 별은 딸려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중력의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지구는 지금 중력이 980다인이야. 981다인. 이 982 세컨드. 이 중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눌려가 있으니까 다리가 땅에 붙어 있는 거지. 알겠죠? 그런데 태양이 지구 가까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리가 천장에 딱 붙어버려요. 그럼 모든 물체가 거꾸로 서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야. 지구가 당기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생화라면, 요게 생화면은, 요 꽃잎파리가, 해바라기 꽃잎파리가 980다인이기 때문에 요렇게 서 있어요. 근데 요게 1000다인만 돼버리면 요렇게 돼버려요. 눌려가지고 중력이 더 무거워지면 안 돼. 그러면 우리 혈관은 다 터져버리고 여러분은 전부 뇌출혈로 다 죽어버려요. 맞아요. 만약에 중력이 기압골만 좀 높아도 중풍이 생기고 막 그런 사람들 있어 없어? 피가 안 통하고 막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산꼭대기에 가면 피가 잘 통해요. 그 기압이 약간 달라지는 거단 말이에요. 중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력을 1500다인을 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 사람이? 땅바닥에 들어누워서 못 일어나고 이 나무 이파리들은 전부 거꾸로 돼가지고 수양버들이 돼버려. 수양버들처럼 뒤로 뒤집어져 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요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어도 중력이 요걸 이렇게 제끼지 않잖아. 부드러운 걸 이렇게 세워놨잖아. 이거는 중력이 자연이나 인간이 살기 딱 맞게끔 981다인이 돼 있다는 거. 이게 우리 혈압과 또 맞춰져 있다는 거. 여러분의 심장 박동과 맞춰져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어 사람을 만나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조지심, 이 지구를 보는 거, 태양을 보는 거, 이것도 기적이다. 참 어려운 만남이야. 맞아. 이거를 만드느라고 백궁에 있는 식구들은 어마어마한 연구와의 연구를 거듭해서 지구를 만들었어요. 알겠죠? 이런 별을 이런 별의 숫자가 몇 개라고요? 362무 8800불.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헤아리는데 1000억 년이 더 걸려. 별 다 헤아리려면 1000억 년이 가니까 이렇게 많은 별에 이렇게 많은 인류가 살아요. 재밌죠?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명이 무한대야. 수명이 무한대. 그러니까 죽으면 또 태어나고 죽으면 또 태어나고. 알겠죠?